항성에 대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먼 거리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탐사선이 보내진 여러 행성보다도 지구에 훨씬 가까운 태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태양에 가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시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태양을 조사하는 방법. 천문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직업적 농담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2번뿐이라고요. 오른쪽 눈으로 1번, 왼쪽 눈으로 1번. 확실히 태양을 직접 바라보며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에 관해 우리가 누리는 빛과 열을 주는 눈부신 구체 이상의 사실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양한 궁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태양의 표면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장비는 17세기에 등장한 헬리오스코프입니다. 그 발상은 단순했는데요. 일반 망원경에 단순한 투명 유리가 아니라 스모크 글라스나 생유리를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태양을 직접 관찰하거나 흰 스크린에 투영하여 확대된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세 시기부터 이미 존재가 알려져 있던 태양 흑점을 연구할 수 있었고 태양 구조에 대한 초기의 여러 이론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개기일식 때 보이는 빛나는 고리가 달의 구조라고 여겨졌는데요. 1724년에 그것이 태양 코로나임이 처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정확한 관측을 통해 태양의 크기와 온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태양이 헬리오스의 마차가 아니라 펠로폰네소스보다 더 큰 거대한 구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실제로 태양은 펠로폰네소스보다 훨씬 크므로 그들의 지식은 옳았던 것이죠. 게다가 태양은 지구와 태양계 모든 행성을 합쳐도 상대가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큽니다. 태양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관측되므로 우리는 플레어나 흑점 활동, 온도 변화를 추적하고 태양의 화학적 조성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태양의 표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표면이라 부르는 광구의 표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태양 내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유용한 것이 바로 지진학적 기법입니다. 다양한 파동은 매질에 따라 전달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잠시 우리의 몸을 이용한 의학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손가락으로 가슴을 두드려 보고 그 다음 허벅지를 두드려 보세요. 소리가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는 흉곽안에는 공기로 채워진 폐가 있는 반면 허벅지에는 근육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소리 역시 파동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원시적인 예이고요.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지진학적 기법을 사용해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냈고 곧 다른 천체의 내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에서 어려운 점은 단단한 지표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물질이 끊임없이 휘저어지며 내부층에서 외부층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합니다. 이는 태양의 끊임없는 활동과 맞물려 진동을 발생시키죠. 이 진동은 성능이 충분한 망원경을 사용하면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 진동, 이 일진을 처음 관측하는 데 성공한 것은 1996년이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태양 흑점이나 홍염 활동 데이터, 그리고 수학적 계산은 이미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먼 곳에 있는 항성들은 우리에게 매우 작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지만 현대 관측 장비로는 그런 진동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괴성이나 중성자별 같은 소형 천체에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성진학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달이 지구의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키는 것처럼 외계 행성도 항성의 조석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더 고성능의 정밀 장비가 필요하지만 물론 이는 시간 문제이자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달려있는 일이죠. 태양은 있을까?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양의 구조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궁리를 해야 했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정말로 태양에 탐사선을 보낼 수는 없는 걸까요? 물론 달이나 화성처럼 태양에 지진계를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거대 가스 행성들도 딱딱한 지표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카시니 같은 탐사선을 이용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태양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유인 탐사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인 탐사선을 보낼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우주개발 경쟁 시대에 미국이든 소련이든 나라만 다를 뿐 비슷한 농담이 있었답니다. 대통령이나 서기장이 태양에 우주비행사를 보내 라이벌 국가를 앞서려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하지만 거긴 너무 뜨겁습니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걱정 마시오. 이미 다 계산해 뒀소. 그들은 밤에 갈 예정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정치인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농담은 세계 공통이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권력을 비우는 걸 좋아했나 봅니다. 하지만 태양의 문제는 뜨거움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태양 상층부인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를 넘지만 사실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매우 희박하고 밀도가 낮으며 우주 진공 상태는 열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탐사선이 불타버리거나 사람이 즉사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태양의 표면이라 부르는 코로나 아래의 광구는 약 6,000도로 훨씬 온도가 낮은데요. 하지만 밀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광구에서는 불타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순전히 이론적으로는 소방관이나 제철공이 쓰는 내열 장비의 강화판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돼서 태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온도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중 가장 작은 축에 속합니다. 태양에는 초강력 자기장이 존재하며 이는 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맥동하는데요. 이 자기장으로 인해 장비에 심각한 오작동이 생겨 완전히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방사선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태양 가까이에선 전하를 띤 입자로 이루어진 태양풍의 흐름이 매우 강해지니까요. 게다가 태양이 내는 빛은 가시광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태양은 대단히 위험한 종류의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는 지구 대기에 의해 필터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엄청난 강도의 플라즈마 흐름입니다. 가장 온화한 홍염이라도 물질의 속도가 초당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고 가장 활동적인 홍염은 초당 700km를 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출에 휩쓸리면 어떠한 우주선이라도 산산조각 나거나 적어도 완전히 제어를 잃어버리겠죠. 게다가 태양의 거동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종종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납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탐사선이 광구를 통과하더라도 그 뒤에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탐사선이 태양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 그리고 물질의 흐름 강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환경이 펼쳐집니다. 태양의 핵심부 온도는 1,500만 도를 넘습니다. 인류가 아는 한 이런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또 미래에 이런 물질을 개발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텐데요.
항성 바깥에서 이 정도 온도를 만날 일은 없고 항성은 멀리서 조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인간이든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이든 태양 환경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태양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성 궤도보다 더 안쪽인 반지름 약 0.2AU 남짓한 궤도에 들어가는 솔라 오비터처럼 태양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거리까지 접근하는 탐사선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태양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설치해 인력을 배치하는 일도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양 그 자체로 들어가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요한 과학적 지식은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